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일 가족과 함께할 먹거리 준비도 한창인데요. 추석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는 이번 추석 성수품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6.3%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일부 제품의 경우 할인 지원 적용이 안 돼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평일 아침부터 추석 맞이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두 바퀴 돌았어요. 뭐 적어 오신 거예요, 그게? 네. 그냥 간단하게 뭐 이것저것 나물 뭐 차례상 간단하게 모실 거 하려고요.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리려고 해도 이렇게 시장을 몇 바퀴씩 돌며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그래도 좋은 것을 올리고 싶은 욕심에 찾은 딱 봐도 주먹보다 크고 굵은 제수용 특품 사과는 한 개에 10,000원이나 합니다. 배도 좋은 거, 사과도 좋은 거, 생선도 좋은 거 많이 부담되죠. 작년보다 많이 부담되죠. 그러니까 주부들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수입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면 정부가 발표한 이번 추석 성수품 소비자 물가는 작년보다 6.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와 무, 마늘, 양파 등은 20에서 30% 내외나 저렴했고 한우도 10% 가까이 값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올해 이상기온과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과는 역시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과 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체감 물가와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제품 규격에 따른 할인 지원 여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규격이 높거나 이제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종류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할인 지원 자체가 적용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성수품 할인 지원을 통해 전국 주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은 최대 50%,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홍로 10개 가격은 3409원. 그런데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서조차 이 값에 사과를 구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 규모는 1조 1,4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금액이 많지 않아도 정당한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소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대유 위니아 직원들이 국회를 찾아 울분을 토합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규탄한다. 박영우 회장을 국정감사 정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553억 원의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 규모는 1조 1,400억 원.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하여 고용노동부는 10월 말까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부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여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9명. 정부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선언한 가운데 아나무인 태도를 이어온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고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카카오판 검정고무신이라고 부를 만한 2차 저작물 작성 권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2차 저작물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2차, 3차로 무한 확장하는 온라인 콘텐츠 특성상 권리 침해 문제가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재벌집 막내 아들. 이미 지난해 글로벌 2억 5천만 뷰를 돌파한 인기 웹툰 화산귀환. 공통점은 환생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 외에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PC통신을 통해 일부에게만 알려지는 등 문학 변방에 자리하던 웹소설이 모바일 발달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스토리가 탄탄하면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지며 인기를 끌고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만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지 선택하는 권리가 온전히 작가에게 있지 않고 작품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원작자의 권리를 독점하다시피 한 검정고무신 때와는 달리 2차 저작물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2차, 3차로 무한 확장하는 온라인 콘텐츠 특성상 권리 침해 문제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연재 계약을 할 때는 연재 계약만 하고요. 2차적 저작물 계약을 할 때는 2차적 저작물 계약만 따로 이제 별건으로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별지 분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들과 체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5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카카오엔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네, 조금 전 아시안게임에서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남자 태권도의 간판 장준이 이변 없이 58kg급 금메달을 차지하며 종주국의 위엄을 세웠습니다. 장준은 조금 전 끝난 대회 결승에서 이란의 마흐디 하지모사이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로써 한국 태권도는 품새 종목 남녀 개인전을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장준까지 금메달을 차지하며 금빛 발차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던 덕수궁 돈덕전이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돈덕전은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에 철거됐지만 약 100년 만에 재건돼 대한제국의 역사를 담은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문화재청은 앞으로 돈덕전을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덕수궁의 가장 안쪽, 붉은 벽돌과 푸른 빛의 창틀이 어우러진 서양식 2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맞아 건립됐던 돈덕전입니다. 서양 열강과 대등한 근대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서양식으로 지어져 대한제국기 영빈관으로 쓰였습니다. 1920년대 일제에 의해 허물어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100년 만에 재건돼 대한제국의 역사를 담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돈덕전 내부에 대한 고증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복원보다는 재건에 무게를 두고 내부는 전시실과 문화예술 행사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대한제국의 외교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격동의 시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등 대한제국의 외교관들을 재조명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 펼쳐졌던 그 자주외교의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자주외교를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외교관들의 절실했던 삶을 확인하시고 그 당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과 사괴를 검은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가 강력히 표현됐다는 평가를 받는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개관일인 26일 하루 공개됩니다. 100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돈덕전. 문화재청은 앞으로 이곳을 문화교류와 공공외교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소행성 베누의 샘플을 채취한 탐사선 캡슐이 62억 킬로미터의 대장정 끝에 7년 만에 지구에 귀환했습니다.
이 캡슐에는 소행성 베누의 흙과 자갈 등이 250g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비밀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하늘에서 작은 불빛의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잠시 후 이 물체는 오렌지 색깔의 낙하선을 펴고 착륙을 시도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를 지켜보던 미 항공우주국 나사 직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의 캡슐이 유타주 사막에 있는 국방부 유타 시험 훈련장에 낙하했습니다. 2016년 9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년 만입니다.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지구 상공을 비행하면서 약 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캡슐을 지구로 보냈고 캡슐은 4시간 후 예정된 목적지에 착륙했습니다. 이 캡슐에는 베누라고 알려진 소행성의 흙과 자갈 등이 250g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행성에서 채취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양입니다. 베누는 태양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으로 지금부터 약 160년 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The key objective for me and one of the driving objectives of this program is to try to understand, did carbon-rich asteroids like Bennu deliver the compounds that may have led to the origin of life on our planet? 과학자들은 태양계 초기 행성들을 이루고 남은 베누 같은 암석형 소행성들이 초기 지구에 충돌하면서 생명체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유기물질을 지구에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사는 미래 세대 등 전 세계 과학자들의 추가 연구를 위해 샘플의 75% 이상을 텍사스주 휴스턴의 존슨 우주센터에 보존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